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게 지독히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바라건대 긴 영상이 안 되면 좋겠지만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내가 배우거나 내지는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배우게 하도록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게 왜 어려운지 내지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현상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요걸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제 7월 31일로 올라가요. 제가 예를 들어 일본어를 독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예전에 추가해 놓은 문장 중에 이게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맞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맞을 겁니다. 챗 GPT가 일본어나 다른 언어들 모두 다 잘한 이후에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테 아손데 아게나이도 아게나이토 아게나케레바네 아게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저는 뭔가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면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가 나이토 아니었어? 나케레바야? 그럼 나케레바는 뭐야? 나이토는 뭐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이토도 맞고 나케레바도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카드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구분하려면은 누군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맞아, 나이토 이케마생도 되고 나케레바 나리마생도 돼라고 저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전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생겼던 지점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 인지가 없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이 카드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이 이 카드를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말 그대로 소리인 채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맥락도 없는 이 소리 정보를 그냥 그대로 외워서 시험에 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할 텐데, 그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애초에 외우는 것 자체가 맥락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은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모든 설명이 계단식으로 배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제대로 배워내기 위한 카드들이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이만큼의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예를 넣어놨고 그걸 봤는지를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간단히 될 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카드를 추가 생성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예문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나케레바 나리마생과 나이토 이케마생 두 개의 예로서 편성을 해냈어요. 약 먹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하나는 약 먹지 않으면 안 돼라는 한국어를 보고 일본어로 답해내고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일본어로 보고 한국어로 대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나이토로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러면 저는 이걸 받아쓰기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내야지 통과할 수 있는 카드를 배치를 했고, 이런 세 개 한 쌍의 카드를, 방금 두 개죠. 여기까지가 두 개잖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숙제 안 하면 세 개. 운전면허를 갱신 안 하면 안 돼. 뭐 네 개. 그다음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 다섯 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여섯 개. 신고. 그러고 나서 여섯 개를 배치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여섯 개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났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저는 신고라는 단어를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접근을 하겠죠. 그냥 외우자.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내지는 배우는 방식이 달라서. 저는 납득이 안 되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제반 지식이라고 할게요. 신고라는, 신고구라는 단어를 따로 편성을 해서 이걸 또 외워야 돼요. 저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외워낸다? 어불성설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는데 또 들어가야 돼요. 더. 신고는 한자어잖아요. 무슨 신자에 무슨 고자인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건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할 겁니다, 나중에. 알릴 고자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갱신도 몰라요. 고신이라고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받아쓰기로도 적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한글로 보고 일본어로 답해, 일본어로 보고 한글로 답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모든 걸 다 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못 배워요. 배운다고 해도 다 잊어먹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한테 안 하고서 학생들이 배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접근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 학생도 있겠지. 머리가 좋아서. 패턴 인지력이 높아서. 아니면은 패턴 인지력이 높다는 얘기는 이걸 갖다가 본인이 귀납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횟수를 늘리고 자기가 스스로 유출을 내기까지의 시간이 극도로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이라고 해도 연역적으로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거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요, 스스로. 근데 이걸 모르는 부모님들, 교육기관 이런 데선 이런 과정 자체를 안 만들잖아요. 난 내가 나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는데 갱신도 알아야 되고 면허도 알아야 돼요. 신고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말도 있는데 해야 한다도 있네. 그렇구나. 그럼 난 그것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베키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키데스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키데스만 쭉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했던 6개 이상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언제는 스루베키데스인데 언제는 스베키데스예요. 그러니까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루베키데스는 왜 스루베키데스고 왜 스베키데스는 스베키데스야? 두 개 다 가능한 거야? 아니면 언제는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대요. 그럼 그게 느낌이 다르다는 것까지 다 유추해서 구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카드를 또 배치를 해야 돼요. 또 배치해요. 그 뒤에도. 그러다 보니까 또 나와요. 그 뒤에. 근데 뭐뭐 코토라고도 할 수 있고 뭐뭐 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네가 또 느낌이 달라요. 내지는 노와 이케마생도 되고 뭐뭐와 이케마생 이것도 되는데 이케마생에도 노와 이케마생은 부드러운 거래요. 또 달라요. 그럼 그것도 또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한자를 보고 나서 구분할 수 있을까? 아니요. 문맥상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한자만 정확히 딱 떨어져 나왔을 때는 구분을 못해요. 읽어내질 못해요. 그 일본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아는데 그 한자가 어떤 한자가 모여서 그 일본어를 만드는지는 몰라. 그럼 또 그걸 들어가서 제반 지식에 대한 학습 결손부를 또 처리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뭐 늦으면 안 됩니다라는 문장은 이제 오쿠레루 베키데와 아리마생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다고 하면은 오쿠레루 베키데와 아리마생은 권유의 의미였대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글쎄요. 나이토 이케마생이나 나케레반 나리마생을 썼겠죠. 근데 그런 걸로 가는 거 다 구분해낼 줄 알려면은 다 구분해는 카드를 만들고 횟수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셀 숫자 이 간단한 한자 하나 외우는 게 저는 9번을 반복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보면은 8월 30일 날 3일 날 만들어졌고 20일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거예요. 맞추고 처음에 맞췄네. 다음에 세 번째는 틀렸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3일 후에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는 재학습 들어가서 또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아직 또 보면 언젠가 틀릴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다 보면은 그런 식이고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또 태와 이케마생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계속 나오잖아요. 안 됩니다. 금지의 의미만.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금지의 의미는 또 달라? 베키데와 아리마생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케마생은 또 다른 거야? 해서 금지와 그 다음에 이제 권유를 나눠서 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은 카드를 배치를 해요. 나는 일본어를 그래도 지금 독학을 어느 정도 해서 흡수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도 내가 나를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 근데 어떻게 배워? 저는 그걸 갖다가 배우는 학생들이 기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치를 안 해주는데 배운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일본어 학습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어떠한 개념을 배울 때에는 그 개념 이외의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 개념만 계속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 개념에 대해서 아 이건 이건가? 라는 유추가 나고 아 이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데까지 몇 회가 걸리는지에 대한 추산도 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 정도면 돼요. 6개 정도에서 받아쓰기, 뭐 일본어 보고 말하기, 한국어 보고 일본어로 말하기 이런 식으로 배치해두면은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만들었던 카드들은 되게 오래 했어야 돼요. 봐봐요.
이거 31 아니구나. 이거 막 9번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나오는 카드들은 몇 번 안 해요. 왜? 개념 파악이 이미 된 상태에서 새 카드를 봤기 때문에 새 카드를 봐도 개념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보자마자 그럼 이거겠지라고 유추가 되고 맞춰버려요. 근데 학생들은 모든 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입수하는 모든 정보 조각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 같은 입장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개념 파악이나 이런 하위 지식의 학습 결손 해소나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외우기로 접근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외우기로 접근하겠다는 거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납적으로 하는 것도 심지어는 연역적인 어떠한 패턴 인지를 시키기 위함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패턴 인지가 일어나기 위해 이 학생이 이걸 연역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 횟수가 몇 회인가 그리고 안전 횟수는 몇 회인가 정도를 파악을 하고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다른 학생들 하는 것처럼 얘도 하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하니까 단순 암기한 다음에 그걸 갖다 며칠 후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걸 10년을 반복하고 학창시절이 날아가는 거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됐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그 횟수대로 했는데도 타인이 못 배운다 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계에 엄청나게 분포돼 있어요. 자기가 특정 영역에서 왜 남들보다 뛰어났는지를 몰라요. 솔직히 자기가 우연히 남들보다 영어를 잘했어요. 어느 순간에 잘하니까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반복했어요. 횟수가 채워졌어요. 유추가 가능했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겠다는 열망이 생겼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유추했고 확신할 수 있는 횟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긴 잘했어요. 그랬기에 학습 결손이 없었고 다음 지식의 습득이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쉬우니까 선생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우연히 잘하게 됐으니까 잘하고 싶었으니까 잘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챙이 쪽은 더더욱 생각 못하고 얼마나 자기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 반복해야 됐는지 그 과정이 본인에게는 신났겠지만 그걸 모르고 자기가 선생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못하면은 얘는 왜 못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안경을 써야 돼요.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얘는 최선을 다한 게 맞아. 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작해야 돼요. 얘는 왜 못하지?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거고 내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학생이 못한 거예요. 절대로 나 이외의 것을 탓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하게 되는 케이스는 있어요. 제 경우엔 단 한 가지 케이스예요. 그게 틀린 걸 맞았다고 거짓말하는 케이스.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존재해요. 그런 아이들은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바뀌어서 더 이상 틀린 걸 그러니까 틀린 걸 맞았다고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 학생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는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